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치경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규제 역습입니다. 오히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더 많은 잠자고 있던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저희 머니맨과 함께 오늘도 중심 잡아보세요. 많은 투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면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와 SNS 열어두고 저희 소통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2118-8548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SNS 경로도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방송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는 최근에 또 실시간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편리하게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도 기다리고 계신 분 만나봐야죠. 이로원 개발의 송병헌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네.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바쁘셨죠?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쁘셨는가 봐요. 말씀이 저요? 좀 살짝. 아닙니다. 제가 식사 안 해서 그런지 끝나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어요. 네. 네. 요즘에 부동산 정책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거고 저보다 대표님이 훨씬 바쁘실 것 같으세요. 요즘에. 그렇죠? 네. 다음 주 추석 전후로 해서 네. 지금 추석 바로 앞전으로 해서 또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네요, 분위기가.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화 정책 혹은 규제 정책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실제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뛰고 있죠. 지금까지 뛰어왔던 거를 다 무시하고 다시 계속 새로운 어떤 기록을 경신하는 이런 시장인데 이 시장에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광풍 아닌 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당분간은 정책 방향을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귀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또 바쁜 또 부동산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가세요? 9월 12일 내일이고요. 내일은 저희가 수원에서 세미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18년 실제로 9월을 마무리를 이거로 좀 짓고 10월 1일자의 월요일 날 대전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예림인재교육센터에서 저희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해보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말 못하는 부분도 세미나에서 얼마든지 좀 할 수 있고요. 또 방송으로 이렇게 상담 받는 것보다도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당일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자산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좋고 저희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깊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서 더 오히려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좋은 정보도 듣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질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조금 더 꼼꼼한 진단과 세미나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미나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조금 더 알찬 또 투자 정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전과 수원 지역을 방문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원 먼저 가볼까요, 대표님? 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수도권에서 남부 쪽의 중심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을 마치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쫙 싸고 있는 것처럼 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도청을 끼고 있는 네. 이런 도시. 인구 자체로도 광역시를 뛰어넘는 많죠, 이런 인구가. 형태죠. 네, 네. 122만의 인구를 와, 자랑하고 있고요. 네. 산업군으로는 대한민국 첫 번째 가는 S기업, 네. 대기업이 S기업.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고 네. 수원 자체로만 S기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동탄에 화성의 동탄에 또 네. S기업이 또 계열사 개념으로 네.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형성군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지 형성뿐만이 아니고 생산적 기반을 끼고 있는 이런 도시 형태 네. 거기다가 공무원 숫자도 굉장히 많죠. 공무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도청을 또 끼고 있고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법원, 네. 수원 지원도 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 네, 중에 네. 한 곳입니다. 네. 네네. 그 수원하면 아마 동탄도 얘기하셨지만 화성이 또 생각이 나고 평택까지 해서 그 삼성 벨트라고 저희가 묶을 수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네. 네네네. 수원하면은 그 S전자 말씀해 주신 게 제일 네네.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그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당한 투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성 네. 쪽에서 180조 규모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를 발표했죠. 자금이. 물론 이제 네. 올해 2018년도에 다 투자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현 정부 안에서 네. 투자가 어느 정도 다 끝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역삼동 쪽, 삼성동 쪽 이쪽으로 강남 쪽으로 봐서 삼성타운, 그다음에 삼성 서울 R&D 캠퍼스, 네. 그다음에 저쪽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원을 기점으로 다 형성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이 투자하는 이런 투자 규모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네. 고용 창출이 이미 이 안에 꽉 들어차 있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힘을 갖고 있죠. 고용이 실제로 네. 130조 투자의 고용 창출, 직간접 70만 명에 달하는 이런 네. 간접 효과까지 보게 되면 수원 인구가 120만이라고 해주셨는데 70만이면 네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네, 거죠. 고용 물론 이제 창출 수원 효과가.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니겠지만 네. 일단 그 180조 기주 중에 130조 기조가 네. 평택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쵸. 어떻게 됐든 경기도 수원 쪽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네. 차량으로 한 3, 40분 거리고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2, 30분 네, 네. 거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근접도가 굉장히 높이 네, 이렇게 네.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삼성이 투자 규모가 만약에 다 끝나게 되면 수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의 힘을 갖고 있고요. 네. 좌측용 우백호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네. 먼저 이렇게 좀 보시면 좌쪽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좌쪽으로는 네. 이렇게 시흥 그다음에 안산이 자리 잡고 네, 있고요. 네. 위쪽으로는 군포 의왕 안양이 자리 잡고 네, 있고요. 네. 바로 옆으로는 지금 수원 동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안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에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탈도 별로 네네, 없고. 이탈도 네. 별로 없는 이런 구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여도 그 시장의 영향을 이렇게 공급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의외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졌다 다시 안 들어오는 이런 힘 작용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네.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네. 이쪽 수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런 힘을 갖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역 근방으로 해서 수원 구도심이죠. 네. 이 구도심권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미 들어간 시장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연결되면서 교통까지 편해지는 이런 형태를 띄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삼성 S기업이 이렇게 수원에만 머무르진 게 아니라 이거에 어떤 연계되는 산업들 R&D나 네. 협력업체들이 또 분당 쪽
판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 협력업체들도. 그래서 협력업체와 네. 함께 판교가 1판교, 2판교, 3판교가 커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판교 쪽으로 출퇴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렴한 아파트 그리고 주거 여건으로 문화, 쇼핑 여러 가지 다 요건 갖춰져 다 있는, 갖춰져 있는 네. 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쪽을 또 구조고요. 많이 선택하시는군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실제로 영통지구 같은 경우 가격대가 쭉 올라가던 시장에서 네. 작년 말부터 잠깐 머물러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올 봄 들어서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시장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덜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명품 도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더 것 같습니다. 젊어질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고요. 국내 최대 대기업이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는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으로 좀 수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니 신도시에 대한 관심, 효행지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네. 휴행지구 투자 규모가 1조 4천억이 좀 안 되는 1조 3,800억 정도 규모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청 바로 밑쪽으로 해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점 그 사이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위치가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수원과 네. 실제로 화성 네. 동탄이 연결이 되는 딱그 경계 사이점,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 네. 사이점에 원래는 이쪽에 이제 그 논밭 실제로 여기에는 농업기술원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 자체적으로 농업 기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네. 형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밭이 도시가 만들어지는 구조니까 네네. 완전 새로운 도시가 들었습니다. 농촌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이 네네네. 되겠어요. 그 농어촌 네. 기술센터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전주 이서 쪽에 혁신도시로 내려가고요. 전주로 가요. 물론 이제 그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네. 공급만 늘어나게 되면 채워지겠죠. 오히려 좀 그 시장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자체의 어떤 유동인가 빠져나가는 만큼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어떤 S기업의 네. 어떤 투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생산 인력들이 더 들어와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들어찰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한번 노려서 청약시장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통도 굉장히 편합니다. 편리하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10,000가구가 넘는 또 가구들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행지구 주변으로 조금 들썩이고 있습니까? 가격대가 어떤가요, 대표님? 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경기도 수원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게 이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도 수원의 그 중심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단기적 이주를 선택해야겠죠. 네. 단기적 이주가 이루어지는 그 이주민들을 당장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개발 요건이 주어진다고 볼 수 효행지구가 있겠죠. 2020년에 보니까 착공 들어가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힘은 네, 있죠. 재건축하고 같이. 네네.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또 다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나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네. 아니죠. 그 안쪽으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판교나 또 좌청룡 우백구처럼 그 주변 경기도 지역들이 싸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두 신고로 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신규 이주민들이 오시는 네네. 거 그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원은 집값이 공급에 의한 가격이 빠지는 시장은 좀 약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약한 게 권성구 일대에 네.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 없이 군데군데 이렇게 신도시 개념이 아닌 신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약간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구도심권과 효행지구 같은 경우는
빠질 염려 없이 네.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원을 좀 쭉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더 팽창도에는 대도시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좀 많이 엿봤네요. 대전을 10월 달에 첫날 선택하신 네네. 지역이 대전이신데 대전 누구보다 대표님이 또 잘하실 것 같고 네, 최근 대전 지역의 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방송도 방송이지만 네.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방송과 세미나와 이렇게 이게 좀 비교를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원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 네. 인구 형성 도시를 찾다 보니까 대전이 맞는 도시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의 인구 같은 경우는 1,520만 정도 인구가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52만, 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122만 정도 네, 되기 네. 때문에 규모가 거의 좀 비슷비슷하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형태도 거의 좀 비슷합니다. 뉴딜 사업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는 뉴딜 사업 이런 지구.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대전의 신도시 개념이 지금 세종시를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원에 또 세종 신도시 개념으로는 동탄을 또 들 수 있고요. 네. 그 주변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행신지구가처럼 새로운 도시에 들어서는 것처럼 대전도 마찬가지로 유성구와 네네. 서대전 사이에 또 네.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논밭, 임야산이었던 것들이 지금 도시로 바뀌기 바로 바뀌고 있는 직전에 상황이죠. 있는 이런 네. 형태이기 때문에 네.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띠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방송 컨셉도 잡고 네. 세미나 일정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공통점 연결고리 네. 어떻게 그렇게 근데 또 연결되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데 네. 지역 발전 규모로는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격차가 납니다. 있나요? 그래서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자청력 우백구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시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그런 생산 유발 인구들, 소비 계층들을 뺏기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아,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들 숫자도 실제로는 세종시에 좀 많이 뺏겨버리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세종시로 앞으로 세종시가 더 내려갔으니까. 커지면서 네. 세종시에서 나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도 네. 대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고요. 대전에서 오히려 세종시나 이런 쪽으로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네. 기존의 오래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건물의 시장을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해서 신도시로 바뀐다고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좀 약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군을 형성을 하고 7년, 8년, 9년 만에 네. 이 도시에서 55조, 60조에 가까이 어떤 수익을 내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교 같은 경우는 자리를 꽉 잡았죠. 그럼요. 그런데 네. 이쪽 대전 같은 게 대덕밸리 쪽으로는 거의 지금 만들어놓은 지 40년 차가 되고 있지만 되게 오래됐잖아요. 실제로 네. 수익을 내는 전체 기조로 보면 한 네. 17조 정도밖에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곳에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면 4차 산업 밸리를 지금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개발 특구 쪽에. 네네, 네.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네. 해서요. 그래서 한 2만 6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있지만 구도심권까지 충분히 적셔주는 어떤 긴 장맛비 같은 이렇게 네. 이렇게 효자비가 내리지는 않는다. 좀 아직까지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전체 인구가 152만의 인구인데 실제로 고용 창출 2만 뭐 3만 물론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자면 4차 산업 밸리도 좋지만 어떤 학군 조정을 좀 더 많이 해서 네네. 학군 구조가 좀 더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 기준으로 잡으면 학군이 이미 잘 형성돼 있거든요. 네. 이걸 조금만 더 살리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가 1,200만 인구 기준으로 잡는다면요. 서울 S대학교에 가는 기준으로 보면 한 70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한 해에. 네. 그런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150만 인구 중에 서울 S대에 가는 기준으로 잡으면 네. 13만 정도가 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약 10% 정도의 어떤 교육 효과를 네. 볼 수 있는 네.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는 실제로 한 6%, 7%밖에 안 나오는 거 기준으로 봐서는 인구 대비 엄청난 숫자가 S대 서울 네. 쪽으로 명품 대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교육이 탄탄하고 교육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몰랐어요. 지역이거든요. 대전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더 강점으로 좀 부각시킬 수 있는 학군 강화. 네, 학군 네. 강화 혹은 어떤 교육 인프라 구성 네. 이 자체 내에서도 지금 잘 이루어지겠지만 조금 더 네.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교육 제도를 네. 조금 그 지자체에서 좀 바꾸면 더 젊은 사람들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조금 더 입지를 갖추기 위한 요 모멘텀이 조금 더 있게 된다면은 또 젊은 유동 인구들을 더 붙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도시재생 누대 사업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요, 대표님. 네, 구도심과 원도심의 대전이 격차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네네. 좁힐 수 있을까요? 대전은 네. 명확합니다. 네. 그냥 대덕구 일부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 개념이고요. 네. 대덕구 그러니까 그 대전의 고속터미널 네. 그 밑쪽으로 대덕구 그다음에 동구 그다음에 중구 서구는 그야말로 그냥 옛날 40년 뭐 길게 보면 50년 된 도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성구가 한 짧으면 20년 길면 한 25년 정도 된 도시고 네. 유성구에서 이쪽 세종시로 넘어가는 유성구 위쪽으로 봐서는 한 10년에서 한 20년 된 도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유성구와 대덕구 일부 빼고는 도시 자체가 고령화된 도시. 네, 네. 즉 한 4, 50년 오래된 정도들. 도시, 네. 뭐 4, 50년 가까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 도시가 뉴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좀 바뀔 수 있는 활력이 힘을 좀 조금 갖고 더. 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약한 게 젊은 층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다는 되는데 부분이 수원보다 좀 약하다. 그게 약하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세종시, 네.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바로 밑에 있는 대전시도 한 번 정도는 스마트 시티를 꿈꿀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세종시의 2배가 넘는 이런 구조고요. 물론 이제 광역시 개념에서 지금 턱걸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여기서 200만, 250만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커지는 이런 구조로 가려면 재건축, 재개발, 뉴딜 사업이 움직이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네. 젊은 층들이 들어와 줄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꼭 한번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네요. 뭐 내전 지역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원과 대전의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수원에 비해서 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지역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세미나 저희 다시 한번 고시 드릴까요? 네. 저희가 내일 세미나는 수원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1시 반부터 저희가 밸류 하이엔드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고요. 네. 대전에서는 10월 1일 첫날부터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세미나 기간을 보니까 추석 연휴가 딱 껴있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편하게 보내시고 또 전후로 해서 부동산 전략, 또 송병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면 또 좋은 투자 힌트 그리고 전략들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세미나장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좀 나아지셨죠? 아유, 여름에 더운 거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오네요. 가을이 왔는데. 아, 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해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근린상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상가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땅을
시장공사에서 불화받아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건축은 199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오래됐네요. 네. 네. 그 대지가 125평이고 네. 그 3층으로 해서 한 200평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전망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전화드리게 됐어요. 네. 그럼 꽤 지금 보유하신 지가 되셨네요, 시청자님 기간이. 그렇죠. 땅을 그렇죠? 구입한 네. 지는 80년대 구입해가지고. 아, 97년에 건물이 들어선 것이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린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꽤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이제 향후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고민이 조금 더 가져가시는 시기가 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님. 네네. 네. 전반적으로 좀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네. 봤을 때 지금 이종 주거지고요.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이런 상권 형성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안산으로 봤을 때는 안산에 지금 집가가 많이 뛰는 시장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산 외곽으로 해서 지금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주거지 형태가 많이 공급되고 상업지 형태가 공급된다. 이 얘기는 상권이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으시는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전체가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네. 건물을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오히려 상권이 사는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호가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임대가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겠지만 네. 상권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 조금 나아지거나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거작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을 새 건물로 올리는 거는 좀 돈을 장시간 묶어놓는 투자 이런 대비해서 효과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이런 수 시장이기 있겠네요. 때문에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안산에서는 지금 단독주택지, 주거지, 상업시설을 갖고 있는 거는 아파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네. 갖고 있는 건 훨씬 낫지만 호가시장 전부를 지금 반영을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10년.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한 번 정도는 갈아타 보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상권이 바뀌고 있고 상권이 재형성되고 있는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호가 시장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갈아타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의 시장이 싼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호가 지정된 대로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갈아타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권 지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좀 처리하시게 된다면은 그 향후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계신 지역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거는 네. 이제 생각을 안 해보고요. 아, 거기까지 안 가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땅을 불화받아서 또 짓고 해서 좀 애착은 많이 가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 말씀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네.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거기 성포동에 네네. 나성 연립을 하나 신안산선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연립주택이요? 네네. 네, 네. 97년도 4월 달쯤 구입을 하나 했거든요. 아, 꽤 오래 되셨네요, 이것도. 네, 네. 아니요. 2017년이요, 이거. 아, 17년에. 네네. 네. 네, 2017년에 제가 작년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네. 여기는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들고 가도 될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궁금해서요. 교통호재를 지금 보시고서는 바로 지난해 직전에 들어가셨는데 장기전만 괜찮을까요, 대표님?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라인은 뭐 호재가 별로 없었죠. 지금까지 안 뜨던 시장이었고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호재가 좀 발생될 거라고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거 보지 마시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좀 노려보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단기로 보지 말고 중기로 좀 보셔라. 그래서 투자를 하셨다면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가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요.
네. 네네. 시장의 투자의 개념이시라면은 조금 긴 호흡이긴 하지만 가져가시면은 좋은 성과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네. 두 가지 다 저기 궁금 해결되셨어요? 아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더 있으세요. 네. 아니요, 아까 네. 근린상가. 상가요? 네. 제가 그거를 이번에 임대주택 그 신고를 했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그게 그 근린상가 그렇게 평수가 꽤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런 것도 임대주택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신고 이미 해 놓으신 상황이신 거죠? 네, 지난 네. 3월 29일 날 했어요. 하셨어요? 네. 네네. 혜택 있나요? 혜택이 대표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네네네. 혜택은 있고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 인터넷에 좀 들어가셔 보셔가지고 네. 지금 장기로 하셨습니까? 단기로 했어요? 4년 했습니까? 8년 했습니까? 8년으로 했습니다. 8년으로 하셨으면요. 갖고 있던 보유세 감면 효과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임대 수익에 대한 세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의 양도세에 대한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효과 부분을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거를 한번 갈아타기는 어려운 시장이네요. 지금 임대차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개시일 네.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8년을 갖고 가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장기전으로 갖고 가신다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좀 저는 말리는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앞으로 움직이시는데 방향 많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첫 번째 안산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 만나봤네요. 다음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저희 광진구 구이동 65-9번지 다세대 빌라인데요. 네, 지금 살고 계세요, 여기서? 예, 살고 네, 있어요. 네. 여기에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음. 다른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보유하실 수 있고 다른 쪽도 같이 보고 계신 거 아니, 아니면 이걸 팔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이 자금만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쪽으로 이주하시고 싶으신 그 이유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네, 시청자님. 저기,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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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다세대 네. 빌라는 가격이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네네. 이왕이면 그래서요. 향후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이주하는 네. 게 나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네. 네, 아파트도 그 지역에서 보세요? 구이동 쪽에서? 아파트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네. 여기 삼성 내면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바로.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자마자 그 가격이 많이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무리하더라도 아파트로 이주하실 계획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시청자님? 그게 좋지 않나 싶어서 향후 전망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분 봐드릴게요. 네. 네, 옆에서 또 아이가 계신 것 같은데, 예. 소장님께서. 네. 아파트 레미안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런 다세대 주택 얼마나 좀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들 많이 하시네요. 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 구이동에 갖고 계시는 다세대를 그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호실을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만 왜 내 집은 안 오르지? 맞습니다. 안 오릅니다. 내 집은.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고요.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그 호실을 갖고 있는 호실 자체는 별로 안 오릅니다. 다세대의 네.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큰 아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 850세대가 넘는 이런 구조의 대규모네요. 큰 대형 아파트가 네. 들어서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앞쪽으로 상권도 또 형성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집니다. 그런 기조로 봤을 때는 앞에 아파트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갈아탄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꾼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냥 이 집 놔두고 앞에 집을 하나 사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도 지금
오래된 빌라들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언젠가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가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좀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또 오를까요? 오릅니다. 오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가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선생님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는데 들어보시니까 좀 방향 잡히세요? 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그러면 네. 만약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네. 너무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간 상태에 없어졌어요. 네. 그래요. 네. 예, 지금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맞아요. 네, 네네. 네. 예, 그러면 어디 쪽으로 여기는 매물 자체가 없는데 어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아요? 구하기가 힘드셔서 네, 다른 방향을 조금 더 팁을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이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시간을 갖고 찾아보시는 게 저는 첫 번째 아니고요. 만약에 이 지역을 벗어나서 아파트를 찾는다면 이걸 팔지 마시고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좀 보태가지고 빠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빠진다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조금 빠지면 미사지구도 괜찮고 다산지구도 괜찮고 별내지구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대비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뒤쪽으로 좀 빠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이쪽 위쪽으로 들어가서 회기역 위쪽으로 해서 이문동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저기 옛날에 자동차 학원이 있던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지금 재개발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그럼요. 네,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거기에 그럼 청약을 여기는 한번 그냥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시기가 같아요. 언제인가요? 시기요. 예. 시기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발전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19년, 20년도에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 그쪽을 분양 받아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쪽이 워낙 교통도 편리하고 학군도 좋잖아요. 네, 주변으로 네, 시야를 조금 넓히셔가지고 잘 찾아보시고 좀 더 마음에 확정이 드시면 그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또 광진구 구이동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님처럼 이 다세대 주택 호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네네.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시겠죠, 대표님? 네. 이렇게 이제 주변에 아파트 집가들이 많이 뛸 때는 상대적으로 다세대가 좀 안 오르고요. 네. 아파트가 좀 멈췄을 때 다세대가 뛸 수는 있거든요. 뛰는데 그 호가 시장에 호가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세대나 빌라나 연립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호가가 뛰기도 하지만 네. 그 호가에 따라서 그 아파트 전체의 어떤 가격이 변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사고 움직이는지 이게 잘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으로 들어가서 담보 가치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좀 잘하지 하셔야지 않을까. 신규 이렇게. 진입하시는 네네. 분들은 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손님 오늘 어떤 점 저희한테 문의 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요. 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네. 초원마을 쪽 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 뭐 아파트 매수 네, 아파트요. 의향 있으세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아, 보유 중이세요? 네, 네. 네. 언제쯤 팔면 좋을지 여쭤보려고요. 네, 정확한 주소 좀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동안구 성원 아파트예요. 네, 성원 아파트 몇 평형이세요? 32평이요. 32평형.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먼저 저희 봐드리면 되는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안양시 쪽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네, 네네네. 아파트. 잠시만요. 한번 네. 몇 차죠? 네, 손을 몇 차에 거주하고 계세요? 몇 차인지는 모르겠고 초원마을 네. 성원 아파트 치면 돼요. 네, 초원마을 성원 아파트 저희 도와드릴게요. 네, 네네. 평촌이시네요, 대표님. 네. 아니요. 지금 네. 평촌의 초원마을이요. 네. 네네.
잠깐만요. 네, 이거 같은 저희가 경우는 지금 체크를 저희가 볼 때는 네. 한 400세대 조금 안 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네, 있고요. 맞아요. 네. 지금 가격대로 봐서는 한 2천만 원대 평당 단가. 네. 네. 이 아파트가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보유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선생님 여기 네. 보유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매수한 지는 한 네. 4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매도 타이밍을 또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네.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네. 이게 그럼 거주 목적보다 약간 투자 의향으로 네. 들어가신 거라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호재가 좀 있으셨나요? 좀 4개월 전에 들어가신 이유 있으세요? 그 전에 월판선도 있고, 네. 그 당시에 평촌 지역이 좀 많이 안 오르고 있는 타임이었거든요. 가격대가. 네. 그래서 왠지 그 호재가 있는데도 주춤하길래 찬스가 될 것 들어갔거든요.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를 좀 차익에 대한 개념으로 약간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대표님. 네. 네네.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좀 봐드릴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파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갖고 가셔야죠. 또 한 가지는 이쪽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공업지, 준공업지 형태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안양역 위쪽으로 평촌역 위쪽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이 논의가 됐다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시장이지만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보유 쪽으로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고요. 한 군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 하셨죠, 청자님? 네. 네네. 이번에는 어디세요? 시흥시인데 네. 월곤역에 있는 네, 월곤역? 네. 네. 그 풍림 아이온 2차가 있더라고요. 풍림 아이원 2차요? 네. 네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싸요, 지금은. 가격대가, 네. 네, 근데 그 월판선이 여기로 생긴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 월판선이 만약에 착공이 되면은 여기 네. 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잡고 노리고 계신 지역이군요, 여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진입 가능할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네, 교통호재 되게 이쪽 공부 같은 많이 경우는 하시네요. 위로는 장이 그다음에 위 옆으로는 지금 미아 지금 3구역 지금 1구역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고요. 기름 뉴타운이 또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금 신규 물량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그 시장 자체는 기존 건물들이 무너지고 멸실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성원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나은 시장이죠. 네. 그래서 거기가 아니라요, 시흥시예요. 시흥시요. 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시청자님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네, 약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아파트 문의 주신 거죠, 저희한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풍림 아이원은 저희가 시흥시로 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대표님. 월곶동인데. 네. 네. 이쪽을 지금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네. 달 됐어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가격대도 조금 맞고 하세요, 저렴하죠, 선생님? 가격대가요. 네, 많이 싸거든요. 네. 근데 월판선도 있고 네. 이게 주위 정비가 좀 되고 있는 중인데 네네. 계속 주춤주춤하길래 가격이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도 네. 하실 것 같고, 네, 왜 이렇게 쌀까? 호재가 있는데 왜 안 움직이고 있을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대표님? 네.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 밑에 지금 100곳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지금 현재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2006년도에 지어졌고요.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까지는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새 건물이냐, 새 건물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신규로 들어서는 도시 형태가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대가 오르기는 힘이 좀 약한 지역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만약에 월판선이 뚫려도 불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월판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호가 시장은 나온 다음에 아니면 공사가 하면서 호가 시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발표하면서 그 바람이 먼저 불게 돼 있습니다. 네네. 어떤 지역이든. 그런데 반응이 약하다는 얘기는 들어선다고 한들 힘이 좀 약하다. 그 월판선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신규로 공급되는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호재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얘기는 당연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신중하게 매수하시기를 저희가 의견 전달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 잘하세요. 네, 두 곳도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또 시청자님 되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어떤 점을 저는- 도와드릴까요? 네, 마포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네,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상암동의 이지구에 속하는 네. 구단지인데요. 아, 상암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네, 여기가 네. 너무 안 오르고 있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일지구 대비해서도 너무 안 오르고 있고 네. 마포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로 봐서도 음. 상암동은 조금 주춤한데 그 중에서도 네, 이지구가 좀 많이 조용해서요. 아, 지금 정확하게 거주하고 계신 데가 상암동 9단지세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35평형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포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시나 봐요. 근데 네, 그 개발 호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현재 너무 안 오르고 있어서 다른 데 대비 그래서 네. 이사를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지. 자꾸 상대평가를 또 하게 되시고 하시니까요. 네, 네, 조금 더 보고 계신, 좀 눈길 돌리고 계신 쪽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특별히는 없는데. 네. 이렇게 계속 어디로? 주춤될 것 같으면 답답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가능성 한번 타진해 볼게요, 네네. 시청자님. 이쪽이 아파트가 좀 올라야 되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다 올랐는데 내 집만 좀 안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가 네. 요즘 들어서 조금은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순환절 처리 하나 더 놔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뜬 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쪽 위로 그 DMBC죠. DMBC 위쪽으로 수색 그다음에 이쪽 증산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재개발이. 그러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위쪽으로 좀 들어가 버리고요. 그다음 그 밑으로는 덕은 도시개발 지구가 또 형성이 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좀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가겠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이나 아니면 월드컵 경기장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는 시장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쪽이라면 월드컵 경기장 쪽이라고 하면 1단지 쪽, 1지구 쪽을 말씀을 하시는 아니요. 그쪽을 나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가재울 쪽, 그 네.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가재울을 중심으로 해서 밑쪽이나 옆쪽으로 해서 DMBC, 그 다음에 수색 사지구, 증산동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로 보면 1000세대가 좀 넘는 세대고요. 지금 지어진 지가 한 10년 차, 이제 막 가격대가 좀 빠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가격대에 이미 가격 조정이 이 평당 단가로 2,10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이 시장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뛰어서 올라가려면 주변에 어떤 공급량이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교통요제가 강하게 좀 작용돼야 되는데 교통요제는 작용되지만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어떤 개발에 의해서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간 타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걸 갖고 가는 거는 오히려 좀 자금을 좀 묶어 놓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고요. 네네. 투자의 메리트 개념으로도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갈아타 보는데 그 경기도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DMBC 쪽 라인이나 아니면 증산동, 가재울 쪽 라인, 가재울 쪽 라인의 성산 라인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주하시면은 그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주변을 한번 조금 점검 도와드렸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뭐 한번 바꿔 타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둘러보시고 괜찮은데 생기시면은 그때 저희한테 확정 문의 한번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단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포구 상암동 저희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뭐 다양한 또 고민들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위로는 지금 향동지구, 밑으로는 덕은지구가 지금 개발 계획을 찾고 있고요. 네. 즉, 주거지 형태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지역이라면 그 뒤쪽으로 형성되는 주거지 형태에서 쏟아지는 네, 어떤, 네. 유동 인프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위아래로 지금 주거지 형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이, 형태고요. 네. 그 지역에서 바로 앞쪽으로 보면 수색동, 증산동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미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는 시장이고요. 네네. 이 새로운 건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면서 가재울 지역이 미분양 혹은 가격이 굉장히 알르던 그 시장이 한번 호가 시장이 확 강하게 작용되면서 올라간 좀 이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약하지 않느냐. 주변에 지금 공급되는 양들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월드컵 경기장 그 앞쪽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장에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네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 서울의 외곽 끝점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네. 아파트를 형성된 기간 자체도 10년 차가 넘어서면서 좀 호가 좀 빠지고, 어중간하고요. 네. 교육 인프라도 조금 어중간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산업군은 잘 끼고 있지만 산업군을 근간의 어떤 출퇴근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조금 메리트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갈아타시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이주 계획을 조금 잡으실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또 고민 생기시면은 저희랑 함께 상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내일 또 수원으로 가시죠. 네, 대표님 수원 세미나 예정이 되고요. 10월 첫날에 또 대전으로 가니까요. 세미나도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다 못 도와드린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또 세미나장 찾아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자산관리 편으로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